거울 볼 때마다 곰보빵 같은 얼굴 때문에 신경 쓰이시나요? 움푹 패인 여드름 흉터 때문에 신경 쓰이시나요? 여드름 흉터 평평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여드름 흉터 시술을 받을 예정이시라면 또는 여드름 흉터 시술을 받으셨는데 만족도가 떨어지신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여드름이 나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 여드름이 문제가, 여드름이 나는 것도 외모에 영향을 줘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만 이 여드름이 나중에 빨간 자국 혹은 갈색 자국 혹은 움푹 파인 흉터를 남기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또 더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드름으로 인한 후유증 중에 대표적인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드름 흉터 치료를 고려하실 때 먼저 액티브한 여드름이 나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하셔도 액티브한 여드름이 다시 올라오게 되고 그게 염증이 심하게 되고 움푹 패인 여드름 흉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드름 흉터 치료한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한 여드름이 좀 치료가 되고 좀 안정화된 후에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치료와 관련해서 이전에 제가 학생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학생이시거나 학부모님이시라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 여드름도 많이 나고 있으신데 여드름 흉터 치료도 좀 빠르게 진행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 또 스케일링이나 압출, 또 레이저 치료 등을 통해서 현재 올라오고 있는 여드름을 좀 빠르게 가라앉히고 여드름 흉터 치료를 또 병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드름 흉터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볼록 튀어나오는 켈로이드 흉터 또는 비대성 흉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움푹 파이는 그런 함몰된 흉터, 위축 흉터가 있습니다. 이 중 볼록 튀어나오는 비대 흉터 혹은 켈로이드 흉터의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보통 여드름 흉터라고 하면 함몰되는 위축 흉터를 생각하시죠. 이 위축 흉터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축 흉터도 다 같은 이제 함몰된 위축 흉터가 아니고요. 모양에 따라서 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아이스픽 스카라고 해서 2mm보다 폭이 좁으면서 송곳으로 찌른 듯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움푹 함몰되어 있는 그런 흉터가 있고요. 다음에 롤링 스카라고 해서 폭이 좀 넓으면서 완만하게 움푹 아래로 꺼져 있는 흉터가 있습니다. 이 흉터의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그 섬유 조직들이 이 흉터를 아래쪽으로 좀 잡아당기고 있어서 위쪽으로 평평하게 떠오르지 못하고 아래로 움푹 꺼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박스카스카라고 해서 각진 흉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드름 흉터도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어떤 CO2 프락셀 몇 번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가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고 어떤 흉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래서 시술 방법을 어떻게 계획해서 치료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플랜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고요. 또 실제 시술하면서 사실 이걸 흉터를 하나하나 그 흉터에 맞게 치료한다는 게 굉장히 섬세하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분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으면서 또 실제 치료 과정에서 그걸 섬세하고 꼼꼼하게 정성을 들여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여드름 흉터 치료에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브시전, CO2 숄더링, 피코 프락셀, 콜라겐 부스터, 그리고 흉터 필러, 또 펀치 익시전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해서 치료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치료 방법들을, 개별 방법들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서브시전은 제가 아까 어떤 흉터는 아래쪽에서 섬유 조직이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잡아당기고 있는 섬유 조직들을 바늘을 이용해서 섬유 조직들을 끊어주는 치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래로 당기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피부 표면이 위로 조금 떠오르게 됩니다. 또 CO2 숄더링은 이제 박스카 스카와 같이 각이 져 있는 흉터의 가장자리를 조금 깎아서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치료입니다. 그 후에 가운데 움푹 패인 부분들을 다른 시술 방법들을 통해 올려주면 경계가 더 완만해지고 경계가 흐려지면서 흉터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존에는 CO2 프락셀이나 어뷸 프락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프락셀 치료들은 이제 박피성 프락셀 치료의 대표적인 프락셀 치료인데요. 이런 박피성 프락셀 치료를 하게 되면 한국인과 같은 동양인들은 출혈도 심하고 붉어지는 붉음증도 심하고 피부가 민감해지는 그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색소 침착도 심하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박피성 프락셀 치료를 잘 하지 않고요. 최근에 널리 시행되고 있는 피코 프락셀 치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존 발표되어 있는 연구들을 참고해 보면 CO2 프락셀과 같이 박피성 프락셀들보다
다운타임, 즉 불편한 정도는 덜하면서 효과는 비슷한 정도로 나온다 라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또 기존에 그냥 프락셀이라고 불리던 띠리리리리 이런 소리가 나면서 시술하는 레이저가 있는데요. 이런 피코 프락셀을 기존의 비박피성 프락셀과 비교했을 때 피코 프락셀의 효과가 더 좋다는 논문들이 많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콜라겐 부스터는 주베룩이나 에트레벨 50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폴리락틱 액시드라고 하는 입자가 피부 속에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서 여드름 흉터로 움푹 파여있는 부위가 뇌 콜라겐으로 인해서 서서히 차오르면서 평평해집니다. 다음으로 흉터 필러라는 시술도 함께 이용하는데요. 콜라겐 부스터는 아무래도 뇌 콜라겐을 만들어서 움푹 파여있는 부분을 위로 차오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흉터 필러를 사용하면 움푹 파여있는 부분을 즉각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펀치 익시전이라고 하는 방법도 쓰는데요. 사실 이 방법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정말 좁고 깊은 그런 흉터들이 있는데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로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펀치라고 해서 원통형 모양으로 좁고 길게 생긴 그런 칼날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좁고 길쭉한 흉터 부분을 푹 찔러서 도려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새살이 차면서 살이 평평하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실제 치료했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사진을 보시면 제가 실제 치료했던 분이고 사진 사용을 동의해 주신 분인데요. 네,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서브시전과 CO2 숄더링, 그리고 피코 프락셀, 또 흉터 필러, 또 콜라겐 부스터 이런 시술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해서 3회 시술 받으셨고요. 총 3달에 걸쳐서 시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진 보시면 관자놀이나 얼굴의 가장자리 쪽에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박스카나 또 롤링스카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후 사진에서 동일한 흉터의 모양을 한번 찾으셔서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전보다 후에 많이 흉터가 차오르고 좋아진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3달 정도 3회에 걸쳐서 치료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수 있고요. 물론 이분은 여기서 치료를 끝내신 건 아니고 추가로 더 치료를 받기로 하셔서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실제 이렇게 치료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드름 흉터는 끈기를 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또 개인별 여러 흉터 유형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각각 개별 병변에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